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효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문제풀이를 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업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8번부터 시작합니다. X범위 주어져 있고 긴식, 또식 간단히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트가 나와 있고 범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무리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복소수 단원에서 나온 것 같죠? 자, 이번 시험 범위와 관련된 단원 생각하면 복소수 단원. 자, 여기 범위 나와 있다는 얘기는 1에다가 x 더하기 해주면 이거 양수고 빼기 해도 양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처음부터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 이렇게 양수 파트 부분으로 이 모양도 1 플러스 x 모양으로 와우 요거는 부호를 좀 끄집어내서 1 마이너스 x 모양으로 요거는 그대로 요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1 플러스 x 자 뒤에 거는 뭐 그대로 써도 되는데 자 요렇게 일단은 1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제가 표현하는 부분들이 양수 형태로 표현했다는 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죠? 약분해서 사라지는데 이게 지금 루트 마이너스니까 i 분의 1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음 건 어떻게 할까요? 뭐 같은 것끼리 결합할까요? 요거 오호. 그러면 뭐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데 여기 있으니까 뭐 i 하나 튀어나가고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써도 뭐 되겠죠. 여기 또 역시 i 하나 생기고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양으로 풀려서 그냥 이렇게 풀리면 되겠는데요? 자, 됐습니다. 요거는 i를 곱하기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i 처리되면 되겠고, 요거는 i 곱하기 되면 뭡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뀌면서 와, 자, 제곱 바깥으로 풀리고 열심히 또 1 마이너스 x 제곱 풀리게 되겠네요. 호호, 이거 웬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마이너스 i 처리해서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무엇을 공부했었죠? 루트 결합되는데 둘 다 음수 결합되어 있으면 와우.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부분. 이게 좀 심한가요? A, B 이렇게 이게 더 편리합니까? A 0보다 작고 B 0보다 작은 이런 부분. 됐습니까? 자. 이거 또 이렇게 써봐요. 이 루트 A, 루트 B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건 언제라고요? 으쌰, 이런 형태가 기초 이론 학습이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좀 거꾸로 적용된 느낌. 거꾸로 적용된 느낌이죠. 자, 이미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가 음수가 이렇게 있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주 또 재미난 것은 이게 또 약분해서 지워질 수 있는 모양이라서 순간 좀 살짝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나온 식 형태대로 쓰시면 됩니다. 분모에 이제 i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으로 쓰면은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개수가 많아져서 이거는 뭐 결합을 지금 똑같은 모양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뭐 다르게 결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1-x제곱 모양을 먼저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i 여기 처리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실수 없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우 어려운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실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풀이한 8번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뭐 나누기 해달라. 숫자와 관련된 것들. 자,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우선 그러고 하기 전에 치환을 좀 이용해야 되죠. 자, 2019가 너무나 확연해 보입니다. 이걸 잠시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위에는 x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역시 예상하던 바대로 곱셈 공식입니다. 쫙 지워지죠? 자, x 플러스 1입니다. x가 2019였으면 2020 해서 문제 A값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99, 9800. 와, 이거 뭐죠? 99.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99는 잘 모르면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제곱하게 되면 100 제곱 빼기 200 더하기 1인데 요 부분이 바로 뭐죠? 하하하, 이게 980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그냥 처리되는 게 아니고 99에 100제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9800 더하기 1에 50제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고요. 맞습니까? 와, 그거를 그런데 나누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문자를 좀 바꿔봐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9800을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y 이렇게 바꿀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y 플러스 1에 50제곱을 y 9800으로 나누었다. 그럼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나머지를 구해달라. 나머지 정리 원리 지키는 거죠. 자, 0 되게 하는 y에다가 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1입니다. 헐, 아주 간단히 끝나는데요. 됐습니다. 그래서 b 값은 1이었고 a 값은 20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의 정답 a 플러스 b는 뭐가 되겠습니까? 2021 해서 답을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뭐 점검해가는 뭐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문제 풀이는 뭐 평상시 봤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수분해서 쫙 구해가는 거. 제가 체킹한 건 뭐 때문에 체킹했겠습니까? 자, 요 부분이 좀 살짝 좀 특이해서 체킹한 겁니다. 99에 자, 100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99 9800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99를 뭐 일일이 뭐 99 곱하기 99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만에서 200을 빼는 거라서 9800이 보이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더하기 1 남아서 자, 99의 100제곱은 자, 제곱에 50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9800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아마 좀 이 문제 풀이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좀 숫자 좀 적어보니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 9800 부분이 99 제곱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 좀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0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11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까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만나는 좌표가 하나가 A 하나가 마이너스 B. 어떡할까요? 마이너스 B인데 그냥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어쨌든 좌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알아가 볼까요? A 더하기 B가 0이다. 그럼 그래프에서 뭐 A는 이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이꼴 A. 알았습니다. 중근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A가 A 값이 되든 B 값이 되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fx라는 것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요. 와우. 자, 이 두 개의 값이 있게 되면은 그래프 이렇게 되게 되면 우와, 여기는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B가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와, B-A 부호를 좀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습니다.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도 뭐 니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2분의 A-B 이 부분이 만나는 점의 중점이니까 가장 높은 값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분의 A-B 와,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이 값이 이게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 뭐 다른 값들은 2분의 A 플러스 B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좌표 이런 곳에 있다고 치면 2분의 A 플러스 B 이런 좌표는 값의 비교가 아무래도 좀 작아지겠죠. 근데 오히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아까 잘못했던 거였죠. 자, 그러므로 맞는 이야기는 1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문자로 돼 있어서 사실 살짝 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키기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만나는 점 요게 지금 이게 어느 쪽이 큰지까지 알았으면 더 이쁜데 그냥 이대로 문제대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조건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좌표 사이의 관계 알려져 있어서 그래프 모양을 상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 니은하고 디귿하고 뭐 거의 또 같은 표현이었는데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절편 만나는 두 점의 정 가운데 중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때 최대값, 최고차가 의미해서 최대값을 아는 거니까 다른 값들은 그거보다 좀 작겠다. 됐습니까? 이때는 뭐 최대값. 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뭐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F에 뭐 이렇게 막 미지수 형태로 막 이렇게 문자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좀 혼란스럽지만 문제의 뜻을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길 바랍니다. 이번엔 13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가 범위에 따라서 두 조각으로 쫙 되어 있네요. 이런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래프를 조금 어느 정도는 정밀하게 그려야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 사이에서 이 참수를 그려야 되는데 와우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요. 오 마이너스 1이 대칭 축이네요. 으쌰 마이너스 3 지나야 되겠고 뭐 그래프는 뭐 대략 좀 그려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쯤 되나요? 와우 그래요. 마이너스 4 그래프를 야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혹시 되는 거였나요? x 플러스 3 x 야 이거 교묘하게 인수분해되는 이런 좌표였군요. 됐습니까? 뭐 대략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3 그래도 뭐 표시할 좌표들 뭐 거의 다 표시해가면서 이 함수를 그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음 그래프는 그 범위에서 우와 위 거고 아래 거고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반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원래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 이 부분을 뭐해서 그려야 되겠다. 뭐 대칭된 모양 형태로 해서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물론 x축 대칭이요 y보가 다른 그런 모양이니까 하하 그래프가 대략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됐네요. 그래프 모양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열심히 그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교점이 4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부터 그어볼까요? 잘 그었습니다. 만나는 교점 개수가 몇 개? 3개. 마이너스 3일 때가 그어졌습니다. 자, 근데요, 더 내려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지게 되면 이때도 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와, 평행되고 간격이 이상해지네요.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그으면 몇 개 되죠?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4가 되겠죠.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겠고 요때의 좌표는 모르니까 요걸 좀 구해야 되는 그 값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k라는 값이 y 절편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숫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이 상태에서 4개가 만나겠다. 다른 곳은 4개가 만날 수 없죠. 자, 이런 데 지나게 되면 2점일 거고요. 여기 지나면 1점일 거고요. 이때는 뭐 없을 거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몇 개의 점, 2개의 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프에서 답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네모칸에 들어가는 값만 구해가면 되는데 자, 그것은 아까 봤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래프 그리는 요 부분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 직선이 뭘 때죠? 접할 때죠. 여기 접하는 부분이니까 같다 처리해주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접할 때 판별식 t 들어가면 되겠죠. 9 마이너스 플러스 4 3 플러스 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는 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4k 와우 12 21 마이너스 21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21 해서 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분의 21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데서는 여기도 완전 제곱식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반의 제곱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래프 개형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런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 그려야 되는데 오, 이 인수분해 되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었는데 자, 여기 만나는 점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였고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래쪽 그래프는 범위 자체가 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클 때 범위인데 위에 거고 아래 거고 부호가 달라져 있다는 얘기는 y부호가 다르다는 형태니까 x축 대칭, 즉 이 그래프 연장되는 거 대칭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오, 지금 이 그래프 그리니까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 가진 걸 쭉 그었을 때, 즉 여기 만나는 점 지날 때 그 다음은 이제 접할 때라는 사실이었죠. 세 개 만나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 부분이 네 개 만나는 거에서 탑 모양이 결정됐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탑 모양이 결정되는 이 과정 됐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잘 공부를 해야만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차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니니까 차분하게 범위에 있는 이차함수를 그려가는 연습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문제풀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현고 14번 이어서 진행합니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z바는 결례 복소수다. i는 루트 마이너스 i다. 같이 기본적인 항목이 써 있습니다. 자, 이론 OX 형태 문제네요. 자, 이런 거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가장 좀 알아야 될 항목은 이런 것들이죠. 이 부분이 실수가 된다. 알고 계십니까? z바 얘기해주면 좀 써볼까 이거는? a제곱 b제곱해서 역시 이것도 실수가 된다. 자, 이런 항목들이 우리가 이론 OX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가장 기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z분의 1 더하기 z바 분의 1 되어 있는데 이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요 z 더하기 z바 이렇게 생깁니다. 와우, 그러면 이게 지금 실수고요, 여기도 실수예요. 계산 결과도 실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과 실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요. 곱셈 공식 모양이네요. 그럼 뭐 곧바로 하죠. 뭐 z파의 제곱 빼기 2배의 z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수 제곱 실수 곱하기 열심히 한 것도 역시 실수. 그래서 계산 결과도 실수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허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요 디귿 z 곱하기 z파다.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마이너스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됐습니다. 자, 복소수 이론 OX에 대한 풀이는 좀 깔끔하게 좀 맞췄는데 역시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한 형태로 표현을 본 거죠. 와우, 이용한 형태로 표현을 보니까 가볍게 기억력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좀 독특한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z 값이 뭐 a 플러스 bi 이렇게 했으니까 z 반 이꼴 a 마이너스 bi 해서 이것을 이제 문제에 대입해서 이론 OX를 살펴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독특한 형태 나왔을 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매우 쉬워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설명 잘 이해되셨죠? 좀 가장 기본적인 몇 개의 기초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z 더하기 z파, z 곱하기 z바 이 결과는 실수란 사실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2차의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자, 숫자, 식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보이고 더 문자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모를 것 같으면 씁니다. px 플러스 q 쓰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rx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 잘 모르면 식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기본 형태를 쓰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 풀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0 되게 하는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 진행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FA를 대입하게 되면 좋아. 당연히 여긴 0이겠고 여기에도 대입해야 되니까 RA가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AP 플러스 Q 이렇게. 이거 결과가 당연히 같은 거네요. 다음 B 대입합니다. B는요. RB. 그러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B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됐습니다. 문제 풀이가 넌센스가 보이네요. 와우. 이 부분 뭡니까? 이거 0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자, BFA라는 것은요, 위쪽식에다가, 이거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진행하는 부분이네, 여기 부분에서. BFA라는 것은, 자, ABP, BQ. 맞습니까? AFB, A를 밑에 식에다 곱하게 되는 거죠. ABP, AQ.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뺀다고요? BFA, AFB? 와우.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B-A, Q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Q라는 것은요, 맨 처음 이게 RX 이렇게 된 거니까, Q라는 것은 R0를 구하게 되면 이게 Q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B-A에 R0 이렇게 처리해서 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다른 거 형태들하고는 조금 색다릅니다.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고 이렇게 숫자 주어지는 그런 형태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식 형태의 개념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키기요. 와우. 몫이 생기고 나머지 문제 없었을 것 같고 역시 풀이원리 지켜서 대입하는 거 문제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재미난 정보들 여러분들 이렇게 뭐 같아진다 이런 부분이 아주 재미난 정보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실은 우리가 나머지를 정확하게 구해가야 할 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뭐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있던 그런 내용을 문자 형태로 질문 던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깔끔하고 좋았습니까? 좋은 문제를 학교에서 출제하신 겁니다. 자, 16번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6번 마칩니다.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당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이때 나올 때 당식을 좀 구해야 그 다음 최종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항등식이라는 형태의 풀이. 근데 뭐 차수를 모르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가장 먼저 차수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최고차 개수 이런 건 뭐 무시하고요. n차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세제곱하니까 차수가 3n이 되겠고 오른쪽은요. 자, n차에다가 x제곱을 곱하니까 n 플러스 2차가 되겠습니다.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n이 1이라는 것을 얻어집니다. fx가 1차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 되면 이때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ax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여기다가는 ax 세제곱 bx 제곱 곱하기 하고 다음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쫙 처리해서 왼쪽과 오른쪽 식이 결과가 어떻다? 같다.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세제곱 3차의 개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니까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자, 제곱차의 개수가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값이 1 자동 얻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 뭐 곧바로 가도 되겠네요. 뭐 상수항은 좀 살펴보면 되겠죠. 뭐 b 세제곱은 이꼴 상수항이 1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b 값도 역시 1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때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것을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하라? 우와,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게 몫인가요?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계통이 나옵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뭐 만족합니다 하면서 괴상한 식들이 쭉 나올 텐데 다항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됐을 때 우리는 종종 차수를 조사해서 이 차수를 조사해서 fx의 모양을 살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이 이제 종종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역시 패턴적으로 진행하는 순서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차수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덥석 문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뭐 수치 대입법 이런 거 배웠으니까 뭐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문제의 유형들을 조금 눈여겨봐서 지금 이런 스타일들은 차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식을 대입해서 와우 계수비교에 가서 풀이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좀 학습을 해서 좀 유형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고 현고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뭐가 나왔나요? 2차 함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직선에 접한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개수가 다른 학교 시험 문제보다 조금 복잡해지면서 서술형에 낸 특징이 있네요. 자, 먼저 2차 함수 직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로 절대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2ax 플러스 4k 제곱 갖다 처리해야 되니까 4kx 플러스 5k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b 와 식이 좀 깁니다. 이항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x 부분이니까 여기가 그냥 쓰지요. 뭐 2a 플러스 4k 뭐 공통 끄집어내는 거 잠시 참겠습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b 이퀄 제로 됐습니까? 자, 이런 식이 접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별식 D를 들어가는데 이제 4분의 D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까? 와우. 그러면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식의 도니까 와 이것도 또 다시 또 다 써야 됩니다. 와 엄청 긴 식이 써지겠습니다. 이퀄 제로 썼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할 때 이제 드디어 k 값에 관계없이 해서 k의 식으로 이 식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형태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맨 처음부터 이제 k에 대한 식이 아니냐라고 해서 잘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x에 대한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가 뭐 접한다 했으니까 철저하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 관계 판별식 D 여기까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풀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k값의 관계없이 정리 잘 합시다. 4k제곱 4k제곱 지워지는 거니까 정리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4ak 플러스 5 됐습니까? k 정리 끝났습니다. 다음 a제곱 a제곱 오 이거 의외로 정리 좀 깔끔해지는데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지워지고 와우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00 풀어가는 거잖아요.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5 b값은 0 처리해지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거의 모든 학교에 출제되는 문제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공부를 잘 해야 될 아주 대표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직선이 접한다. 같다 해서 정리해 놓고 판별식 제로. 됐습니까? 접한다. 근데 그 식을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k에 대한 식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물론 k에 대한 뭐가 되겠죠? 항등식이 되죠. 항등식. 됐습니까? 문제 형식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조금 표현 다르게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현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면서 현고 풀이를 마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